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잠을 되찾은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어젯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에 들고 나서 몇 번이나 눈을 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네다섯 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깨면서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만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선생님, 잠만 좀 제대로 자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화장실 생각에 불안해지고 새벽마다 비몽사몽 일어나면서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십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밤마다 겪고 있는 야간뇨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지내지만 참을수록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원리를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올해 70을 바라보시는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이 무서워요. 매일 밤 4번, 5번씩 소변 때문에 깨고 캄캄한 새벽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경로당에 가도 꾸벅꾸벅 졸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말이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내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이 과정이 중단되고 독소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운 밤, 졸린 상태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 바로 손을 봐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순자 어르신은 단 하루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신 첫날 밤,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나이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건가요?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조절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밤에 일하는 문지기라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 이 문지기는 아주 성실합니다. 밤이 되면 신장에게 조용히 명령합니다. 지금은 주무셔야 할 시간입니다. 소변을 적게,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밤새 물을 마셔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문지기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밤이 와도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신장은 낮과 똑같이 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방광의 크기입니다. 방광은 생각보다 작아서 종이컵 2개 정도밖에 담지 못합니다.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 넘칠 수밖에 없고 뇌는 비상신호를 보내 잠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꼭 지금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목이 마르면 안 되지 하며 저녁에 차를 마시고 과일을 드시고 국물까지 드십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밤새 신장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먹고 둥글레차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하지만 그 한 잔이 밤새 화장실을 부르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해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이 바로 저녁 수분 조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역없이 이후에는 물을 잠그세요. 물만 끊는 것이 아닙니다. 국물, 차, 과일, 심지어 건강을 위해 드신다는 즙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도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안 마시면 몸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다면 밤 몇 시간 물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을 계속 마시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이 그대로 야간요로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도와줘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저녁 이후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수분의 문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갈증이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만 적시는 정도로 한 모금 드시거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보세요. 실제로 마시는 물의 양은 아주 적지만 갈증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시면서 생각보다 견딜만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조절이 밤새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장을 쉬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비결은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리의 고임몰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의 발을 봤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고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부종이 바로 밤에 화장실을 부르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력 때문에 몸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 쌓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물이 고이듯이 종아리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문제는 잠자리에 들 때 발생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중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위로 올라옵니다. 이 물은 결국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몰려들고 신장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들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라는 말,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잘 때 빼지 말고 자기 전에 미리 빼자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실 때나 쉬는 시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딱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천천히 순환되어 신장으로 돌아가고 소변으로 미리 배출됩니다.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밤에 방광을 괴롭힐 물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분 조절과 다리 올리기를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밤에 깨신다면 꼭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언제 드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주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 후에 혈압약을 먹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실함이 밤잠을 깨우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인뇨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에게 소변을 더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는 약입니다. 이 약의 효과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저녁 첼시에 약을 드셨다면 한밤중인 새벽 1시, 3시, 5시에 약효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창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신장은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 약의 종류를 바꾸지 않고 시간만 바꿔드렸습니다. 약은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그 결과 낮에는 활동하면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신장도 함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진료 때 꼭 이렇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 혈압약에 인뇨 성분이 있나요?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바로 밤에 깼을 때 뇌의 거짓 신호에 속지 않는 훈련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성격이 꼼꼼하셔서 자다가 조금이라도 요의가 느껴지면 바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소변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찔끔 나오는데도 느낌은 아주 급했던 겁니다. 이것을 저는 가짜 요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자체가 작아진다기보다는 방광의 감지 센서가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종이컵 반컵만 차도 뇌에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과장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에 즉각 반응할수록 방광과 뇌가 더 빨리 학습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아, 조금만 차도 깨우면 바로 움직이네. 이렇게 학습된 방광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밤에 눈이 떠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시계도 보지 마세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천천히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 120까지 심호흡과 함께 세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건 가짜 신호다. 내 방광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2분 사이에 요의가 사라지고 다시 잠에 듭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대부분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방광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야간요 해결의 큰 줄기는 거의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 좀 고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밤의 소변을 폭포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숨이 잠시 멈추면 몸은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착각합니다. 심장은 숨이 막힌다,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인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몸속 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오해하고 물을 빨리 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끊기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치료만 했을 뿐인데 야간요가 거의 사라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에게서 자다가 숨 멈추더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비뇨기과보다 먼저 수면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4가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저녁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약 복용 시간, 그리고 가짜 요의 훈련입니다. 여기에 코골이까지 확인하셨다면 준비는 90% 끝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겠는데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따르고 있는 하루 시간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원칙이 분명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컵을 마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약을 드셨지만 지금은 반드시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효가 낮 동안 작용하고 밤에는 빠져나가 콩팥이 쉴 수 있습니다. 오전과 낮 시간에는 물을 일부러 참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드십니다. 커피 한 잔도 즐기시고 국물 있는 음식도 이때는 괜찮습니다. 낮에 충분히 마셔야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후 9시가 되면 어르신의 마음속에 작은 알람이 울립니다. 이때부터는 워밍업 시간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끊고 과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저녁 식사부터는 국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합니다. 습관처럼 마시던 물 한 컵도 반 컵으로 줄입니다. 저녁 일적시쯤 TV를 보실 때는 소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둡니다. 딱 20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을 미리 빼는 시간입니다. 밤 19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만약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120까지 숫자를 세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시간표를 3일만 지켜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시간표를 설명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 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에 충분히 수분을 드셨다면 밤 몇 시간 물을 줄인다고 해서 피가 끈적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낮에 섭취한 수분으로 밤사이 혈액순환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을 설치는 것이 혈압을 올리고 뇌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뇨일지 꼭 써야 하나요? 너무 귀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쓰시면 됩니다. 정확한 밀리리터를 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이컵 반 컵인지 한 컵인지 정도만 표시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밤에 깨는 원인이 수분 과다인지 아니면 방광 예민증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사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저녁 0시 이후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수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물, 국물, 차, 과일 모두 포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동으로 잠기던 수도꼭지지가 고장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잠가줘야 합니다. 이 작은 결단 하나가 밤새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잠들기 전 20분 다리 올리기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고여있던 물을 잠자기 전에 미리 순환시켜 빼주지 않으면 그 물이 밤새 방광을 공격합니다. TV를 보실 때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말고 쿠션을 쌓아 다리를 올려두세요. 오늘 밤 화장실 횟수를 미리 줄여놓고 잠자리에 드는 셈입니다. 셋째, 약은 아침에, 밤에 깨면 2분을 버티는 연습입니다. 혈압약은 의사와 상의해 아침으로 옮기고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0까지 세며 뇌에 거짓 신호를 흘려보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정말 다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박순자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어르신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깨야 할까,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해가 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니 얼굴빛이 달라졌고 낮에도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힘이 생겼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간뇨가 사라지니 단순히 잠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 기분, 자신감까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밤잠은 삶의 뿌리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잠이 회복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는 나이 들면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알고 몇 가지 습관만 바로잡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저를 믿고 실천해 보세요. 만약 그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3일치 배뇨일지를 들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